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동창 모임 단체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온 겁니다. 지난 주말 모임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아직도 청년으로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친구를 청년으로 봐주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진짜 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62살을 넘긴 남성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몸이 아플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을 다시 봐주기 시작할 때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관심 뒤에 숨은 계산을 알아채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년의 편안함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드는 말은 협박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주먹이 아니라 다정한 말 한마디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협박은 경계하면서 칭찬은 왜 경계하지 않을까요? 칭찬은 지갑도 열고 마음도 열고 결국에는 격까지 비워버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더 편해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구독해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62살 이후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자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이건 옛날 얘기만 자꾸 불러내는 칭찬이 왜 위험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한 번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왜 무서운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돈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지갑이 왜 자주 열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곁에 있던 사람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 왜 우연이 아닌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화기 통화 목록 안에 진짜 신호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딱 한 번의 반대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숨기는 값은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7가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말년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상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일수록 이 이야기를 꼭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 채널을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워 하실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71살 박재호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박재호로 부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철물점을 35년째 하고 계신 분입니다. 부인을 보내고 혼자 지내신 지는 3년째였습니다.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분이었지요. 낡은 수첩 하나가 늘 계산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스름돈과 외상값을 적어두는 그 수첩이 박재호 어르신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수첩 모서리는 손때로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셔터를 올리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가 텅 빈 가게를 채워주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등산 모임에서 한 여성분을 만나면서 하루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첫 만남부터 유독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처럼 성실하게 사신 분은 처음 본다고 하더랍니다. 박재호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오랜만에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슴 한쪽이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고 나중에 털어놓으셨습니다. 혼자 지낸 3년 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박재호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부터 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 날부터 그 여성분은 철물점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청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길을 놓았던 이야기를 3번, 4번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박재호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재미있었을까요? 카드 결제음이 울릴 때마다 여성분은 계산도 하기 전에 먼저 웃으며 다음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박재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그 여성분이 오는 시간에 맞춰 옷매무새를 만졌습니다. 셔터를 올리기 전에 거울부터 들여다보는 습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변화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재호 어르신은 겸연쩍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기다려졌다고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아시지요? 그 마음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의 대상이 나를 진짜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경향이 자주 관찰됩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일수록 옛 시절의 성취를 다시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쉽게 열린다는 겁니다. 이건 몸의 리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의 활력을 끌어올려주는 자극이 줄어들거든요. 누군가 옛 기억을 꺼내주면 그 순간만큼은 몸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 생기가 진짜 관심에서 온 게 아니라 계산된 반응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자신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릎이 아픈 것도 알고 성격이 급한 것도 압니다. 옛날에 나만 자꾸 꺼내서 닦아주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 값은 생각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옛날 얘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옛날 얘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박재호 어르신은 그 뒤로 넉 달 만에 여성분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그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마지막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고 하셨습니다. 박재호 어르신은 그날 밤 계산대 앞에 오래도록 앉아 계셨습니다. 수첩을 펼쳐 지출 내역을 다시 짚어보다가 손이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2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서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며 벌어온 돈이라 더 아팠던 겁니다. 그 긴 세월의 땀이 몇 달 만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답니다. 정말 허탈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계산적일 수 있을까요? 박재호 어르신은 그 질문에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그 여자 처음부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박재호 어르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옆 가게 사장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형님,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꼭 먼저 말씀하세요. 박재호 어르신은 그 말이 참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 순간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 한 달 동안 이웃과 안부 인사를 몇 번이나 나누셨나요?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적으셨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인사 한마디가 나중에 큰 방패가 되어줍니다. 박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른 상인분들도 요즘은 서로 안부를 더 자주 챙긴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의 아픈 경험이 동네 전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 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혼자 겪은 아픔이 여러 사람의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신호를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사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미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먼저 나서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을 뿐입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실천법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3번 이상 청해 듣는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지금의 나일까요? 아니면 옛날의 나일까요?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의 지금 모습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한 달 안에 굳혀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존 친구 모임을 절대 줄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큰돈이 오가는 부탁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한 뒤에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시청자 유형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활력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임을 늘리시되 기존 인연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느라 오래된 사람을 잊어버리는 순간이거든요. 반대로 밖에 나가도 더 허전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관계보다 오래된 관계를 다시 이어보는 쪽이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어르신은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기보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게 문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짠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관심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칭찬의 방향이 바뀌면 마음이 열리는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68살 최순영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최순영으로 부르겠습니다. 인천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은퇴한 공무원이셨습니다.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박재호 어르신과는 조금 다른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최순영 어르신이 만난 여성분은 처음부터 유독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옳은 말씀이라고 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짜다고 하면 짜다고 하고 싱겁다고 하면 싱겁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해도 낚시 이야기를 해도 늘 최순영 어르신의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편한데 마음은 자꾸 허전할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다. 40년 부부도 국이 짜다 싱겁다로 다투는데 만난 지 몇 달 된 사람과 100번을 다 맞는다는 게 정상일까요? 그건 마음이 맞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주는 데는 반드시 값이 따르고 청구는 늘 나중에 옵니다. 최순영 어르신은 어느 날 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내 말이 맞다고 해준 적 있느냐며 화도 냈습니다. 며칠 뒤 최순영 어르신은 작은 시험을 하나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성분에게 국수를 먹자고 하지 않고 수제비가 먹고 싶다고 딱 한 번 반대해 본 겁니다. 여성분은 그 자리에서 활짝 웃으며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와서 동생 수술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돈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사정을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최순영 어르신은 그제야 딸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눴던 대화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먼저 꺼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던 그 관계가 이제야 이해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0번 다 맞춰주는 사람과 가끔 부딪히는 사람 중 어느 쪽을 더 오래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부딪혀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최순영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딸과 나누는 대화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괜찮다는 걸 다시 배우게 되셨다고요. 이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입니까? 최순영 어르신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실 때도 예전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솔직하게 표현하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여전히 편안한 마음이 드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얼마나 명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기준을 놓치실까요? 외로움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흔들렸을 겁니다. 중요한 건 흔들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최순영 어르신은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낙으로 지내십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꼭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딸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소통이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예전보다 훨씬 풍성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참 보기 좋지 않으신가요? 한 번의 시련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정말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이겠지요. 다만 알고 계시면 그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여유 하나가 인생 전체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지나치게 수능적인 태도는 상대의 마음보다 상대의 지갑을 먼저 향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합니다. 이건 마음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마음의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편한 것과 건강한 것은 다르거든요. 제가 느낀 건요, 사람은 부딪히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순영 어르신은 그 뒤로 관계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나누겠습니다. 1단계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딱 한 번 반대해보는 것입니다. 2단계는 상대의 반응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토라지거나 서운해하는 반응은 사람다운 반응입니다. 3단계는 반대 이후에 새로운 부탁이나 사정이 뒤따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일로 한 번만 다른 의견을 내보시는 겁니다. 시청자 유형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반대에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대체로 건강한 편에 속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다음날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관계입니다. 반대로 반대할 때마다 곧바로 다른 사정을 꺼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시험 삼아 해본 반대 한 번이 몇 년치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어르신은 요즘도 딸에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반대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가족의 걱정스러운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정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남이 아니라 수남 뒤에 숨은 계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반대가 사라지면 진심도 함께 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74살 김만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김만수로 부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중동건설 현장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와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모래바람을 맞으며 지었다는 그 집이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부인을 보내고 3년쯤 혼자 지내다가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분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받고 돌아서서 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한숨 한 번 전화 받고 우는 척 한 번이면 충분했다고 훗날 김만수 어르신이 회상하셨습니다. 지갑은 늘 김만수 어르신이 먼저 열었습니다. 얼마면 되겠느냐고 먼저 물었던 겁니다. 동생 병원비로 200만 원, 아들 사업 자금으로 300만 원, 그렇게 조금씩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모래바람을 맞으며 지었던 그 집을 결국 팔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함께 마련하자며 그 돈의 대부분을 여성분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계약을 치르기로 한 날 아침 여성분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꿈이 아닐까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여성분이 살던 방에 가보니 이미 도배까지 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가봤지만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고 보낸 돈은 사기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처음부터 법이 닿지 않는 자리만 골라 딛고 다니는 겁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이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만수 어르신은 더욱 참담한 심정이 되셨습니다. 나만 겪은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서글펐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는 게 믿기시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서 숨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내어 말씀해 주시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벌써 그 용기를 내고 계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신호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혹시 최근 갑자기 씀씀이가 늘어난 분이 계신가요? 한 번쯤 자연스럽게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그치듯 묻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여쭤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편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안부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가족의 관심은 그 어떤 경찰 신고보다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김만수 어르신은 인천 변두리 고시원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결국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생이 데리러 갔을 때 짐이라고는 라면 상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70 넘은 어르신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다고 동생분이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터 소리만 2시간 내내 차 안을 채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린 첫 밥상은 국 1그릇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김만수 어르신은 밥 2공기를 말없이 비우셨습니다. 얼마나 굶으셨던 걸까요? 동생분은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새벽 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분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아,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동생분은 아무 말 없이 오빠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10년 묵은 사과가 그렇게 짧은 한마디로 전해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날 다시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으셨답니다. 그날 새벽 김만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한테 속은 게 아니다. 아직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싶었던 나 자신에게 속았다. 그 여자는 그걸 알아본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돈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지갑을 더 자주 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관계와 역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역할의식이 강했던 분들일수록 사정을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남을 돕던 습관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80 넘은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김만수 어르신처럼 마음이 힘들 때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젊은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있는 분일수록 사정 이야기에 더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고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이제 짧은 과거 회상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막에서 고향으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장판 밑에 숨겨두고 밤마다 꺼내 세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의 절박함이 평생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정을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지갑부터 열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절박함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절박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것뿐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요즘 동생 미용실에서 수건을 개며 지내십니다. 무뚝뚝하던 분이 파마약통을 나르는 솜씨는 또 좋다고 동생분이 웃으며 전하셨습니다.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다시 채워지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실천법은 마음과 관계와 생활습관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쪽에서는 사정을 들었을 때 즉시 답하지 않고 하루를 넘겨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계 쪽에서는 큰돈이 오가기 전에 반드시 가족 한 사람에게는 알리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쪽에서는 통장 잔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작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유형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상의하는 편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이런 분들은 지금처럼 계속 소통하시면 큰 위험 없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야 알리는 편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큰돈이 오가기 전 딱 한 번만 먼저 알리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이야기는 나약함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사정을 보여주는 사람보다 사정을 먼저 묻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62살 이후 곁에 있던 사람이 하나씩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35년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정순래 원장님의 관찰입니다. 정순래 원장님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매일 들으며 살아온 분입니다. 드라이기 소리 밑에서 수십 년 동안 동네 사정을 들어온 분이지요. 원장님의 오빠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오빠에게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직접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대신 슬쩍 흘리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이 지난번에 통장 얘기를 묻던데 조금 걸린다고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요즘 재산 얘기를 슬쩍 묻는다면서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방울씩 오빠가 제 발로 사람들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가져가는 건 앞선 세 유형입니다. 사람을 가져가는 건 이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리고 말년을 처참하게 만드는 건 사실 돈이 아니라 곁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큰 돈을 잃어도 오래된 친구가 곁에 있으면 술 한잔 나누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곁이 먼저 비워지면 마지막 순간에 말려줄 사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정순래 원장님은 오빠의 일을 겪은 뒤 비슷한 조짐을 보이는 동네 철물점 사장님을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전화기 통화 목록을 열어보라고 권했습니다. 3달 넘게 조용한 옛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철물점 사장님은 그날 밤 통화 목록을 열어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친구도 아들도 부재중 표시만 가득했던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재중 표시가 이렇게 많이 쌓일 때까지 왜 몰랐을까요? 사람은 자기 곁이 비어가는 걸 스스로는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순래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건네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틀렸으면 다시는 이 얘기 안 꺼내겠습니다. 그 말에 철물점 사장님은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용기 내어 말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몰랐을 거라고요. 용기 있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순례 원장님은 그 뒤로도 비슷한 조짐이 보이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네신다고 합니다. 물론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화를 내며 발길을 끊으신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을까요? 정순례 원장님은 그래도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마음을 돌린다면 그걸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35년 동안 미용실 의자에서 수많은 사연을 들으며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혹시 그분께 오늘 안부 전화를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기가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자고 권해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작은 계기 하나가 큰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정순례 원장님도 그렇게 많은 대화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편안한 자리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 사장님은 옛 친구에게 저수지에 낚시나 가자고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두 분은 화요일마다 저수지에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신다고 합니다. 정순례 원장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곁을 되찾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통화 한 통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동안 못했을까요? 용기를 내는 데는 사실 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6글자면 충분하거든요. 시청자 유형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면 관계가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기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열어보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관계가 많이 멀어져 연락이 어색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짧은 문자 한 통으로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건네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잘 지내냐는 6글자면 충분합니다. 오늘 4번째 이야기는 이별이 아니라 조용한 지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곁이 비워지는 순간을 알아채는 것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옛날 얘기만 불러내는 칭찬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재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한 번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맞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순영 어르신의 딸이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돈 얘기를 먼저 안 꺼내는 사람일수록 지갑이 더 자주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그 값을 온 집 한 채로 치르셨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곁에 사람이 하나씩 사라지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순례 원장님의 오빠가 그렇게 6년을 잃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전화기 통화 목록 안에 진짜 신호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은 딱 한 번의 반대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는 가장 간단한 시험입니다. 일곱 번째 진실은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숨기는 값은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건강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노후의 위험은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숨기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되신 뒤에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가장 먼저 보인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집 어르신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외로움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름들이 분명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오늘 밤 짧은 안부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용기가 큰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오신 그 세월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지혜롭게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신호 혹시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든 다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박재호 어르신도 최순영 어르신도 김만수 어르신도 지금은 다들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세 분 모두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말년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처럼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오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박재호 어르신의 수첩이었나요? 아니면 최순영 어르신의 딸의 한마디였나요? 그것도 아니면 김만수 어르신의 라면 상자 2개였나요? 무엇이었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걱정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영상으로 대신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영상 하나가 100마디 잔소리보다 더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실천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저희는 다음 이야기를 또 준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시겠어요? 오늘 배운 7가지 신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겠어요? 옛날 얘기만 부르는 칭찬 조심하셔야겠죠? 한 번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 유심히 보셔야겠죠? 돈 얘기 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겠죠? 곁에 사람이 사라지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통화 목록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딱 한번 반대해 보시겠어요? 외로움 이제 숨기지 않으시겠어요?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다면 곁에 계신 소중한 분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